민주당이 망언집을 만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선거용 전략이라는데 이상하게도 국민들은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게 왜 망언이지? 다 맞는 말이잖아. 오히려 민주당이 만든 망언집 덕분에 김문수 후보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김민석 선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의 청빈한 삶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 측의 부동산 논란까지 되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공격하려다가 되려 명함 만들어준 셈인데요. 자, 도대체 민주당이 어떤 근거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려 했고 왜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오늘 저 민앵커가 제대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집중 저격하기 위해 공개한 문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제목은 다소 자극적입니다. 자, 바로 진짜 망언집 김문수 편. 민주당은 김 후보의 비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의 과거 발언들을 모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그 발언들이 일반 유권자들 눈에는 그리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당이 망언이라고 낙인 찍은 그 발언들, 국민들은 오히려 이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하던 말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응도 발빠르게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망언집을 보고 국민의힘 국민 사이렌 센터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왜 망언입니까? 상식 있는 말입니다. 이런 것인데요. 국민 사이렌 센터는 이번 대선을 맞아 새로 발족한 조직으로 민주당 및 산하 조직들로부터 고발당한 국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약속하며 본격 활동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첫 공식 반박 자료로 망언집을 명언집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실제 민주당이 지적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는 지난 4월 18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 캠프 경제공약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은 감옥 갈 위험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하기 힘든 법을 바꿔줘야 한다. 자,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망언이라고 규정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으로 많은 논란이 실제 있었고 노란봉투법 역시 기업 경영에 제약을 주는 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즉, 김 후보는 실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의제를 제시한 것이지 무분별한 비난이나 막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망언으로 몰았습니다. 망언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허위사실이거나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발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 후보의 이 발언이 그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은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이 문제 삼은 발언은 지난 5월 4일 대선주자 토론회 중 김문수 후보가 한 말입니다.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의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한다. 표현은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정책적 우려를 담은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의 기본사회 시리즈, 즉 청년배당,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의 포퓰리즘 정책이 한국 경제를 갉아먹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발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시키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히틀러, 김정은 등의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경고일 뿐입니다. 게다가 정작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는 이른바 기본사회 정책을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대신에 AI, K방산 등으로 슬로건을 교체하고 있지요. 저희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본인들도 기본사회 정책이 비현실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논란을 비판하며 김문수 후보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뜻밖이었죠. 청빈한 삶을 추구하며 20억 원 이상의 당비를 오랜 기간 꾸준히 납부했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극우라 매도하면서도 김문수 후보의 청렴함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는 평가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자 김 후보의 과거 헌신이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선거 후 남은 후원금을 매번 10억 원씩 당에 헌납했습니다. 총 2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당에 기부한 것인데요. 자, 이건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공직자 정신에 따른 자발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빈함이 돋보이는 순간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본인 재산을 30억 원이라 신고했지만 그의 배우자 김혜경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의 부동산 자산은 무려 80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 씨는 원래 연봉 4,300만 원짜리 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첫 월급도 받기 전 강남 아파트를 9억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수원에 땅을 사고 4층짜리 상가주택을 지었고 잠실과 성남 일대의 부동산을 잇따라 매입했습니다. 총자산 80억 원. 신출 규모란 부동산 재능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징여나 상속 같은 공식 자금 출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배 씨가 이재명의 차명재산 관리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결국 김민석 위원장이 던진 한마디가 김문수 후보의 청렴함을 입증한 동시에 이재명의 오랜 치부를 다시 세상에 꺼내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민주당이 망언이라고 내민 발언들은 알고 보면 현실적인 문제 제기에 불과했습니다. 민생을 얘기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안보를 강조한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망언이라 낙인 찍었다가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명언으로 재평가되었고 김문수 후보는 청렴한 후보의 상징으로 다시 떠오르게 됐습니다. 자, 이쯤에서 두 후보의 대비는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 국가와 당에 대한 헌신, 그리고 경제 안보에 대한 철학을 전공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의 경기지사 선거에서 남은 후원금을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당에 자발적으로 기부한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김 후보는 현재에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입주한 25년 된 노후 단지로 최근 실거래가 기준 약 6억 4천만 원 수준의 서민형 아파트입니다. 김 후보는 이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이 신고한 총 재산 약 10억 7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을 이 서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김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봉천동의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라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도 화려한 사무실이나 고급 차량, 호화로운 소비 행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 인생을 헌신과 청빈으로 살아온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정치인의 태도와 철학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돈을 당에 기부하며 조용히 헌신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가족과 측근들의 자산 문제로 매번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말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무게를 행동으로 입증했느냐라는 점일 텐데요. 자, 김문수 후보는 그 무게를 증명한 사람이고 이재명 후보는 아직도 해명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로 유권자들은 망언이 아니라 명언이라 느꼈었던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정말 이게 전략입니까? 아니면 자살골입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